자, 계속해서 5장 2절 벡터의 랭스와 앵글. 자, 이 절에서는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죠. 자,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의 증명을 여러분들은 작년에 어떻게 배웠냐면 다음과 같이 이 인너 프로덕트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포지티브 데피니티니트 성질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고, 그 다음에 스칼라벨 빼고, 그래서 여기서로부터 이런 부등식을 얻어내고, 이 부등식으로부터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삼각 부등식을 증명했죠. 책에서 제시한 증명은 x가 0벡터일 경우에는 뭐 양쪽이 다 0벡터니까 등식 성립하고, 0벡터가 아닐 경우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이건 별로 좋은 증명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증명은 앞에 보인 증명이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서 이 등식이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 이퀄리티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이것은 x하고 y가 1차 종속이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배다. 그때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이제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증명이 여러분들 이 책 저 책 찾아보면은 알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도 이 증명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 증명 한번 정리해 줬어요. 여기서 요 등식이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을 쭉 설명해서 요 웹주소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뭐 증명은 간단해요. 한쪽 방향 필요 충분 조건에서 충분 조건 먼저 보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뭐 이 g 벡터를 x-알파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내적이 0인 걸 보여줌으로써 x-알파 y가 0벡터라는 걸 보여줘서 x는 y의 상수배다. 그래서 리니어 디펜던트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가 y의 상수배라면, 그러면 y가 x의 상수배라면 y를 k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쭉 풀었으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증명했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랭스 또는 노름이라고 하죠. 노름이란 정의 쓰는 게 맞습니다. 매그니튜드나 랭스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노름이 맞어요. 자, 주어진 벡터의 노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 디스턴스는, 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는 노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앵글은 이 식으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여기서부터, 그렇다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이퀄 이렇게 되는 세타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세타를 앵글이라고, x와 y, 두 벡터 x와 y의 앵글이라고 정의하자고 한 거예요. 자, 전반부 요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그냥 앵글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말로 쓰는 그 사이값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이런 각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즉, 두 개의 함수, 연속함, 미분 가능한 두 개의 함수 사이에도 앵글이 존재하는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 폴리노미알이. 그 다항식 두 개 사이의 앵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값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앵글이에요. 자, R2와 R3에 이 infinite many different inner product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내적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R2에서 x, y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도 이것도 인너 프로덕트가 되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앵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걸 이용한다면 함수가 이렇게 f of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e to the imx라고 주어졌을 때 이 f of x의 노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또 어떤 벡터하고 내적을 준다 그러면 그 벡터 사이의 세타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고,
또 A가 이런 대각선 행렬이라 그러면은 내적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것이 인너 프로덕트, 또 다른 인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행렬을 줬을 때도 그때 DI가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그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 프로그램들이 요런 요런 내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그 연습 문제, 이거 다 풀어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을 확인해라, 이런 것을 증명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증명이 다 올라져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올소고날, 퍼펜디큘라. 이게 내적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올소고날 또는 퍼펜디큘라라고 쓰고 정의하고. 그리고 다음 걸 한번 볼까? 렘마는 V가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고, 그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는 소리는 벡터 스페이스가 그 벡터 스페이스의 인너 프로덕트 그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그 벡터 스페이스는 이 인너 프로덕트와 함께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너 프로덕트 이룬다. 자, 그래서 V가 어떤 인너 프로덕트와 함께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X는 orthogonal to every vector Y in V.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벡터하고 올소고날인 벡터는 0벡터밖에 없다. 그 소리죠. 자, 만약 X가 0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X는 다른 VR에 있는 모든 Y와 내적이 0이고, 그리고 거꾸로 또 만약에 모든 Y에 대해서 그 XY 내적이 0이면 그러면 X와 X 자기 자신의 내적이 0이라는 소리니까 인너 프로덕트의 마지막 성질에 의해서 X는 0벡터가 돼야만 되는 거죠. 이게 내적의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다음 코로리가 나오고, 코로리가 뭐냐면 만약에 알파가 basis for V라고 한다면 V 안에 있는 벡터가는 orthogonal every basis vector in alpha 올소고날인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0벡터야 된다. 위에 렘마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각각의 VI에 대해서 다 내적이 0이니까 XY의 내적은 그것들을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각각이 다 0이니까 각각이 다 0이니까 이 전체가 다 0이 될 수 있고, 따라서 X는 Y하고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Y에 대해서 0이 되니까 X가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 렘마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다음 이그젬플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 이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 올소고날일 때 요 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되고, 따라서 요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올소고날한 벡터 XY 사이에는 요 식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수직인 경우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을 더하는 것과 같다는 정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내적으로부터. 그 다음 정리가 X1에서 XK가 논제로 mutually orthogonal한 그런 vectors inner product space V라고 하면 they are linear independent다. linear independent인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1차 결합 이퀄 0벡터로 놓고, 그렇죠? 그리고 요 스칼라들이 다 0인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0벡터라고 한다면 이게 0벡터니까 0벡터 곱하기 XI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쭉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풀었을 수 있는데 이게 CI의 XI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뮤추얼이 올소고날이라고 그랬죠. 뮤추얼이 올소고날이니까 X1, X2, I하고 J가 다른 건 다 0이 되고 II가 같은 것만 남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소노말이니까, 이게 올소고날이니까 일단 0인 건 없어서 자,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자, I가 1일 때는 C1 이퀄 0이 되고, I가 2일 때는 C2 이퀄 0이 되고 해서 I가 K일 때는 CK 이퀄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CI가 다 0인 걸 보일 수 있으니까 1차 독립인 게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내적이 되니까 증명이 훨씬 더 심플해지고 나이스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 연습 문제들이, 자, 내적을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데 지금은 내적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또 삼각 부등식에 다 이그젠플들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증명들을 다 여기에 보여줬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을 직접 그동안 보이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 내적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바로 그 내적에 관련해서 이것은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true다, 이렇게 하고 그냥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한 줄짜리 증명들이에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증명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내적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true고, 이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true고, 이게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같은 식으로 내적을 또 다르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식이 요게 삼각부등식이잖아요. 요 식도 바로 삼각부등식에서 나오는 거고, 요 식도 바로 삼각부등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파워풀한 건지 이해가 되죠? 이 삼각부등식이. 저런 게 수도 없이 많은 부등식들이 있죠. 그 부등식들을 하나도 증명할 필요 없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하나로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컨시퀀스로. 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도 그 증명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죠. 그 증명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수백 개, 수천 개를 따로 보일 필요가 없이 그 내적을 정의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증명한 사람들은 저걸 따로 증명한 게 아니라 내적을 정의해서 그 내적을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적용해서 식을 얻어낸 거예요. 그 사실이다. 그 증명이 끝난 거예요. 따로 보인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자, 3장 2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 다음에는 인너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인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이런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행렬을 인볼브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행렬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런 그 X 트랜스포즈 A, Y 하고 저 벡터하고 행렬을 곱한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정의하고 예를 보는 그 중요한 인너 프로덕트가 1대1 대응이 된다.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일 것 같고 기대되죠? 자, 그게 이제 5장 3절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인트로덕터리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아직 안 배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김성훈 군?